명의와 함께 휴행락.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 결절입니다. 이 자리에 이샘병원 내분비내과 이성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원장님, 그 갑상선 결절, 네, 그 목에 좀 혹 같은 게 뭐 좀 잡힌다는 그런 의미죠. 원인이 뭐 과정식에 의한 것들, 네. 뭐 염증에 의한 것들, 네, 여러 가지 좀 원인으로 이제 좀 막 음.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네. 그러면은 이 갑상선 결절 이건 네. 왜 생기는 겁니까? 간단하게 만약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굳이 뭐가 나쁜 게 와서 그렇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혹이 생길 만한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. 살아가다 보면 또 염증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모여서 결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 갑상선 결절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3배, 4배 네. 많더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가 있는데, 음. 여성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? 근데 이제 여성이 더 많은 질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예. 그것을 볼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, 하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하나 있을 거고요. 예. 또 하나는 여성 호르몬들이 자꾸 작용을 예. 해서 남성하고 다른 병이 생기게 되는데, 예. 이 갑상선암은 여성이기 때문에와 여성 호르몬 두 가지가 다 작용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상선암이 발견이 된다든지 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생기기 쉬운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을 꼭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. 갑상선 결절인 경우에는 이제 그 초음파를 하거나 네. 내지는 이제 그 새침 흡인 검사를 음. 통해서 결절이 양성인지 음. 뭐 악성인지를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? 네. 양성으로 드러난 경우 별도로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됩니까? 거의 치료를 하지 않는데요. 예. 이제 가끔 너무 커가지고 예. 기도를 누른다든지 밥을 먹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물감을 느낀다든지 예. 하는 경우에는 수술이나 고주파 열 치료로 제거하기도 합니다. 결절 만져보면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? 보통 갑상선 결절은 증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예. 이게 이제 앞쪽으로 자랐을 때 음. 목욕을 한다든지 세수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본인 손으로 만져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사과가 걸렸다는 곳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만졌을 때 침을 꿀꺽 삼켜보면 네.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혹들이 만져지는 경우, 혹들이 이렇게 네, 보인다.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진단될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혹이 있는데 앞쪽으로 안 자라고 뒤쪽으로 자랄 때는 예. 본인이 못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갑상선 결절이 좀 뭐 사이즈가 커서 음. 수술을 했을 경우에 네. 수술하고 나면은 갑상선 뭐 기능 저하증이 좀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? 지금 양성결절에 한해서 우리가 예. 생각을 해보면 양성결절은 대부분 한쪽만 자르게 됩니다. 그래서 갑상선은 양쪽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을 잘랐을 때 남아있는 한쪽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잘 하면 약을 안 먹을 수도 있고요. 얘가 이제 충분한 일을 못할 때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. 갑상선암이 국가암 등록 통계에서 3년 연속 뭐 1등으로 나왔는데 네. 5년 생존율인 경우에 100.1%다라는 통계도 온 자리 나왔거든요. 네. 100.1%란 말은 갑상선암 환자가 네. 암이 없는 일반 환자보다도 더 오래 살더라라는 네. 수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갑상선암이 있더라도 뭐 굳이 수술을 해야 되나? 할 필요가 있나?라는 이런 그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. 네네. 일단 101% 사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. 예. 이게 1기에서 4기까지 다 합쳐 놓은 것인데 만약에 1기, 2기 정도의 환자들만 모아 놓으면 101%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이 됩니다. 예. 이게 암이 걸려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암이 걸리면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더 챙기게 되고 예. 또 의료기관 방문 횟수도 늘어나고. 늘어나면서 조기에 다른 병들도 발견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게 모두 합쳐진 것인데요. 또 다른 제가 관점은 이게 3기, 4기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모든 걸 총칭해 가지고 우리가 다 잘 산다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. 또 갑상선 암의 그 자라는 형태가 한 5가지로 됩니다. 하나 급격히 자라는 친구도 있고 예. 또 천천히 거의 안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
수술 전에 이 갑상선 암의 어떤 형태가 빨리 자랄 건지 천천히 자랄 건지 구별하기는 아직 힘듭니다.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가자, 그냥 견디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. 갑상선 3기, 4기는 생존율이 100.1%보다는 많이 낮다라는 예, 거예요. 70%, 80%, 뭐 50%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갑상선암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래 전부터 좀 지적되어 왔는데, 갑상선암인 경우에는 뭐 한 10년이 지나더라도 네. 뭐 한 10명 중에 1명이 뭐 암이 커지고 뭐 그중에 한 5% 정도가 엠파선으로 전이가 되더라. 네. 뭐 이런 거는 뭐 좀 통계도 있던데, 네. 사이즈가 막 1cm 그 이상 크지 않은 경우에는 뭐 좀 지켜보는 것도 좋다, 이런 네. 또 이제 의견도 내지 않습니까? 갑상선 암의 진단되었을 때 1cm 미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능동적 감시라 해서 굳이 그렇죠. 수술 안 하고 오래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오래 지켜보다가 중간에 이제 임파선 전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. 좀 늦은 거 아닌가라고 얘기도 하지만, 그렇게 수술을 하더라도 생존율에는 큰 관계가 없다. 즉 너무 늦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. 좀 이제 번외로 얘기를 하면 1cm가 넘더라도 환자의 원에 의해 가지고 저는 수술하기 싫습니다라는 환자들을 저희들이 능동적 감시를 해 보면 예. 의외로 커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. 그래서 1cm는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네. 1cm가 넘어가는 경우도 우리가 관찰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.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갑상선암 중에서 이제 네요. 유도암인 경우가 이제 한 90% 이상 되는 그 네. 다수를 차지하는데, 네. 이제 이런 경우는 음. 좀 능동적 관찰을 하면서도 여유 있게 지켜봐도 된다, 뭐 그런 뜻이다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그중 일부들은 급격히 자라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고, 우리가 굳이 이걸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2000분의 1 정도의 확률에서 급격히 번지는, 또는 폐 쪽으로 간다든지 역형성 암으로 변질을 된다든지 네.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. 무조건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. 문제는 수술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, 네, 수술을 할지 네, 말지, 네. 이런 뭐 정확한 좀 말이죠 인디케이션만 잡으면은 뭐 문제는 해결될 것 같은데, 네. 어떤 기준을 보통 제시하고 있습니까?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크기와 위치입니다. 예, 크기가 1cm 이상이 된다든지, 비록 1cm가 안 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 옆에 있다든지, 또 하나 덧붙인다면 림프절 전이가 초음파나 CT상에서 발견되면 그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수질암, 역행성암 네, 이런 경우는 좀 지독한 놈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, 네, 이런 경우가 확인되면은 뭐 좀 바로 해야 되겠지만은 네, 역행성암으로 바뀔지 네. 안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경우는 그러면 좀 뭐 수술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, 수술하는 쪽으로 권한다 네. 라는 경우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아까 위치가 나쁜 경우, 또 림프절이 전이된 경우는 이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. 이 혹이 변질을 할 거냐, 변화를 할 거냐는 아무도 모르지만,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주기적인 관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이 쌓인 의사가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이게 굉장히 좀 뭔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고, 또 모양이 변해가는 과정들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. 유두암이다라고 네. 하더라도 수술을 한 이후에 네,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 역시 암이 맞더라 네, 라고 이제 진단을 확진을 해준다고 하는데, 네.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암인지 아닌지 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직 안 됩니까? 세침 검사로 거의 90% 이상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유두암의 경우에는. 유두암인 경우는 여포암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이제 병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진단 자체가 어려운데, 이게 수술 이후에 암이냐 암이 아니냐라고 진단이 되고요. 또 그 전 단계는 여포성 종양이다라는 정도의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해보면 확률적으로
80%는 양성, 좋은 음. 혹이고 20%에서는 암으로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수질암이나 이제 역행성 암인 경우도 수술하고 난 이후에 확인이 되는 케이스입니까? 그렇진 않습니다. 수질암도 진단하기가 조금 힘든데요. 예. 경험 많은 병리 의사를 만나면 음. 이렇게 세침 검사 수준에서 예. 정보를 주게 됩니다. 그럼 추가적인 혈액 검사나 뭐 칼시토닌 또는 CA 검사를 함으로써 예. 확진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렇다. 역형성암은 그 세포가 아주 독특하게 보이기 때문에 음. 세침 검사에서도 진단이 나온다. 예, 가능합니다. 수술하고 나면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. 뭐 이런 음. 말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약 복용하는 거는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십니까? 약의 복용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한쪽을 잘라냈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보충해주는 역할이 하나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우리 몰래 수술을 하는 이 과정에서도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초음파나 CT상에서도 보이지 않고 우리가 수술하는 그 순간에 이미 퍼져 있는 림프절에 미세하게 전해가 가 있는 것이 5년, 10년 또는 20년 뒤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근데 갑상선 호르몬 중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뇌에서 나오는 TSH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. 이 호르몬이 높아지게 되면 숨어있는 갑상선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먹음으로써 이 TSH를 억제시켜서 암 재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갑상선 암인데 크게 퍼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반쪽만 잘랐을 경우 또 남아있는 갑상선이 충분히 역할을 할 때는 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갑상선 뭐 암 환자들이 음식을 좀 가려야 되는지 몸에 좋은 뭐 음식이나 뭐 영양제가 있는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는데. 네,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예. 마음껏 드셔라. 가릴 거 없습니다. 미역, 다시마, 김, 요도 들어간 음식도 드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특별하게 갑상선에 나쁜 음식이나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.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의 영양제에 보면 요오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외제 영양제보다는 예. 국산 영양제, 요오드가 들어있지 않는 영양제를 드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. 예. 이상 그 갑상선 결절에 대한 토크를 우리 이성근 원장님이랑 나눠봤습니다. 원장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